아이고, 안녕하세요. 제 얘기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손끝이 떨리는데 그날, 아니, 명절만 되면 늘 그랬거든요. 시댁에 가면 온 집안에 묘한 기류가 흘러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어도 마음속엔 늘 앙금 같은 게 있었죠. 특히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그 얘기, 유산 얘기 말이에요. 명절 때마다 거실 소파에 다들 둘러앉아 밥 먹고 나면 어김없이 그 말이 나왔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요. 어머니가 너한테 뭘 그렇게 많이 맡겼다며? 정말 다 네가 챙겨야겠니? 동서도 좀 나눠 갖고 그래야지. 텐티, 이탈리아어로 셀 수 없이 많다. 그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겉으로는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숨어 있었죠. 저만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먹는 사람처럼 몰아갔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밥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할 뿐이었죠. 매번 똑같은 시나리오에 입안이 텁텁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갓 지은 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마저 역겹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제사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먹는데 시누이 김서방이 툭 던지더군요. 형수, 근데 정말 어머니가 비상금까지 다 맡기고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거 정말 다 혼자 갖고 계신 거예요? 억지로 웃고 있지만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짓기라도 한 사람처럼요. 옆에서 시아버님까지 거들었어요. 네가 내 엄마 아니라고 다 가로채려는 거 아니냐? 젠장, 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제 돈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정말 소중한 걸 맡기신 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걸 이제 와서 이렇게 더럽게 꼬투리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목구멍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마 밖으로 터져나오진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큰돈 맡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너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오해받기 딱 좋잖아. 그 순간 저는 얼어붙였어요. 세상에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시댁 식구들의 싸늘한 시선이 제게 꽂혔어요. 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모든 비난과 의심의 화살이 제게 쏟아지는 그 순간 제 손에 무의식적으로 쥐어진 게 있었어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어릴 적 어머니가 제게 용돈과 함께 쥐어주시던 낡은 헝겊 인형이었죠. 그때 그 따뜻했던 어머니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그 인형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날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똑같아요. 추석이든 설이든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고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어김없이 제사상 앞에 모여 앉자마자 그놈의 어머니 유산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이번엔 좀 더 노골적이었죠.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내게 뭘 좀 맡기셨다면서?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린 건 며느리가 아닌 마치 강도라도 만난 듯한 시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딱 그거였어요. 네가 뭘 숨기고 있니?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꿀꺽하려는 속셈이니? 하는 온갖 의심과 탐욕이 뒤섞인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히는 눈초리였죠. 그 짧은 순간 온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녀는 늘 은근히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한테 뭘 받은 게 있냐고, 혹시 제가 어머니 재산에 손을 댄 건 아닌지 늘 그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죠. 저는 그저 멍하니 시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는 말인지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시누이의 그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도 되는 양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는 어찌나 비꼬는 듯 보이던지 마치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눈독 들이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차례상 앞에 앉아 따뜻한 음식 냄새를 맡고 있었지만 제 속은 그저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저를 응시하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그때였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굉음처럼 터져나왔죠. 네가 다 가로채려는 거 아니냐? 단순한 의심을 넘어 아예 대놓고 몰아붙이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사기꾼이라도 된 듯한 취급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이 명절마다 겪는 일이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비난은 처음이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던가. 며느리로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 하지 않으려 애썼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된 것 같았어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죠. 그런데 더 환장할 노릇은 따로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여보, 그냥 솔직하게 말해. 어머니께서 내게 뭘 맡기셨다고 했잖아. 라며 어설픈 변명이라도 하라는 듯이 제 팔을 잡는 거예요. 남편까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 이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그저 재산을 노리는 외부인일 뿐이라는 것을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적이 있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세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저는 순식간에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토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시댁 식구들이 아주 은근히 시어머니 유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명절마다 그 밥상머리에서요. 올해도 어김없이 뼈가 시린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시댁 거실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괜히 며느리 흉을 보듯 요즘 애들은 돈만 밝힌다느니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느니 뼈있는 농담을 던지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죠. 제가 무슨 돈을 훔쳐왔냐고요. 남편이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으니 그게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한 게. 그쯤에서 제 시누이가 톡 튀어나왔어요. 늘 얄미운 소리만 골라 하던 시누이. 어머, 근데 언니,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너한테 뭐 좀 맡겼다고? 뜬금없는 질문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죠. 어머니가 저한테 뭘 맡겼냐고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딱 하나 뭘 건네주셨는데 그게 전부였는데 시누이의 그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저를 꿰뚫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어머니의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숨쉬기조차 버거웠어요.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걸 간신히 참았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은 정말이지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묵묵히 차만 마시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서방, 자네 집사람이 혹시 어머니 재산 다 가로채려는 거 아니야? 아버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요? 제가 시어머니 유산을 다 가로채려고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기대한 적도 없는데 저는 단지 어머니가 남기신 그 조그만 흔적이라도 제 손에 쥐고 싶었을 뿐인데 시아버지의 노골적인 몰아세움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죠.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막는 것만이 제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남편은요? 그럴 때마다 늘 그랬듯 제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래, 당신도 좀 생각해봐. 어머니가 너한테 뭘 줬다고 그렇게 당당해? 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더라고요. 당신도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를 그저 돈만 보고 결혼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를 간지럽히던 거실은 어느새 차가운 얼음 동굴로 변해버렸고 저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홀로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비난과 억울함을 혼자 삼키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제게 건네주시던 그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떠올랐어요.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무도 모르는 비밀처럼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이건 네가 힘들 때 꺼내보는 거야. 절대 잊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걸 꺼내야만 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손이 떨렸지만 저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차가운 찬장에서 그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안에는 종이 몇 장과 함께 낡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종이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유서라고도 볼 수 없는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명확한 글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칼날처럼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당황, 경악, 그리고 추악한 탐욕이 뒤섞인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저를 짓누르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당당히 되찾을 차례였죠.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님 입에서 나온 그 말, 네가 다 가로채려는 거 아니냐?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죠. 억울함이 확 치밀어 오르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 여기서 울면 제가 정말 범죄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의자에 쓰러질 것 같은데 옆에 있던 남편이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제 등 뒤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뭐 좀 부탁하신 거 있었잖아. 그걸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이 지금 할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뭘 부탁하셨는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얘야, 이건 꼭 네가 가지고 있거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고 하시면서 건네주신 작은 은색 펜던트 하나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그 펜던트가 대체 무슨 문제인데?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쏘아붙였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당신만 모르는 척할 거야? 와,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나만 모르는 척? 나만 뻔뻔한 사람?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명절 때마다 은근슬쩍 시어머니 유산 얘기를 꺼내며 저를 깎아내릴 때도 저는 다 참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맡기신 그 작은 펜던트 하나 때문에 혹시나 괜한 의심을 살까봐, 남편 얼굴에 먹칠할까봐 모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다고요. 그런데 오늘 남편마저 제게 등을 돌리는 걸 보니 정말 제가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식탁 위에 놓인 시들어가는 꽃에서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 냄새가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시던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얘야, 이건 아주 특별한 보물이란다. 나중에 네가 정말 힘들 때 이걸 꺼내보거라.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기한 장난감인 줄만 알았지. 설마 혹시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이 될까?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오래된 패브릭 파우치를 더듬었습니다. 그 파우치의 거친 감촉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그 노골적인 비난, 남편의 덧붙이는 말들, 제 숨통을 조여오는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목구멍이 꽉 막혀 터져나오는 비명조차 삼켜버릴 수밖에 없었죠. 억울함이란 게 이렇게 사람을 바닥까지 내치는구나.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마치 세상 모든 죄를 제가 지은 사람처럼 몰리고 있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명절 음식 냄새 대신 서늘하고 비릿한 욕심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 그런데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내가 모든 걸 뒤집어쓰고 쫓겨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스쳤어요. 그때였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억울함을 억지로 삼키려 애쓰던 순간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제게 건네던 한마디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건 너만 간직해야 하는 거야. 아주 소중한 거니까. 그때는 그냥 장난감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혹은 비밀 편지 같은 거? 어머니가 제게만 들려주던 세상의 어떤 비밀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시던 그 말이요. 저는 엉뚱한 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지독한 절망 속에서 그때 어머니의 따뜻했던 목소리가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정말 그때 어머니가 주신 그 무언가가 이 순간 저를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헛된 기대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가방 안쪽 깊숙한 곳, 잘 쓰지도 않는 화장품 파우치 바로 밑에 넣어둔 낡은 패브릭 파우치. 손끝으로 더듬어 찾은 그 거친 감촉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으로 파우치를 꺼내드는 순간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 떠들던 시댁 식구들의 입이 뚝 멎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마저 잦아든 듯한 오싹한 정적이 흘렀죠. 다들 제 손에 들린 낡은 파우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요. 저 역시도 이걸 꺼내고 나서야 정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릴 적 어머니가 제게 맡기신 그 비밀스러운 이것. 대체 어머니는 저에게 무엇을 숨겨두셨던 걸까요?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파우치가 이 모든 비난의 순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파우치를 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제 심장을 다잡았습니다. 제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애써 누르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고 맡기신 그 이것, 부디 제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는 무언가이기를, 제가 받은 상처와 모욕감, 그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를.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 지퍼를 살짝 내리자 묵혀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 냄새였어요. 그 향기가 퍼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가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요.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또 그토록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 이것의 존재는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이 저를 향해 퍼붓던 모든 비난을 한순간에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흑백 화면에 갑자기 컬러가 칠해지듯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들이 탐냈던 유산의 실체,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뜻. 제 손에 들린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욕심과 저를 향한 억지스러운 비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제게 모든 것을 맡기신 어머니의 현명함까지. 저는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겠다는 의지만 불타올랐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실을 밝히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세상 모든 비난이 저만을 향해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시아버님은 핏대를 세우고 시누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심지어 남편마저. 그래, 남편마저도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낡은 탁자 밑에 숨겨두었던 엄마의 오래된 손가방이 떠올랐다. 평소라면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하셨던 마치 보물 상자처럼 소중히 다루시던 그 가방. 그 안에 엄마가 나에게 맡기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제야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손을 뻗었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조차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낡은 가죽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겉보기엔 그냥 낡고 해진 가방일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래, 엄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다. 훅 끼쳐오는 오래된 나무향, 그리고 희미한 어머니의 향수 냄새. 익숙한 그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그 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손에 잡힌 것은 얇고 차가운 금속 재질의 무언가였다. 마치 오래된 열쇠 같기도 했고, 아니면 뭐랄까, 그 형태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것을 꺼내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분명한 당혹감이었다. 시아버님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리셨고 시누이의 날카롭던 눈빛은 어느새 불안함으로 흔들렸다. 심지어 남편조차 나를 빤히 쳐다보며 방금 전과는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찾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했다. 이게 대체 뭐지? 다들 왜 이러는 거지?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자신감이 샘솟았다. 손안의 차가운 감촉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다.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었는지,
엄마가 이걸 왜 나에게 맡기셨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평소 그들이 나에게 퍼붓던 온갖 모진 말들이 이제는 헛웃음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그들이 내가 가진 이것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쾌하기까지 했다. 내가 쥔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입에 올리던 유산의 실체라는 것을 그제야 직감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게 진실을 밝히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손안에 쥔 낡고 바랜 천조각,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제 손을 잡아주시며 쥐어주시던 거였어요. 어린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의 온기가 담긴 물건이라 소중히 간직했었죠. 시댁 식구들이 뻔한 레퍼토리로 저를 몰아붙일 때마다 속으로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산이 혹시 이것 때문인가? 싶었지만 설마 했어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헌데 제 손안에 든 이 보잘것없는 천조각이 그들이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유산의 전부이자 그들의 추악한 욕심을 낱낱이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낡은 책상 서랍에서 이걸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며 그러셨어요. 이 안에 네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단다. 그땐 그저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로만 여겼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을 줄이야. 서랍 안에서 꺼낸 그 순간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언젠가 이 낡은 천조각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제게 달려들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저에게 내 힘으로 진실을 밝히라는 뜻으로 이걸 주신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건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장이자 이 집안의 숨겨진 진실을 밝힐 열쇠였던 거죠. 낡은 천조각을 덧대고 덧댄 낡은 방석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께서 꼼꼼하게 숨겨두신 종이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얇고 바랜 종이였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들은 놀랍게도 선명했고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하나씩 펼쳐보는데 세상에 어머니께서 적어두신 내용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시댁 식구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머니가 너한테 뭘 맡겼다며? 라며 묻던 그 말들. 시아버지가 네가 다 가로채려는 거 아니냐? 라며 몰아붙이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종이 조각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이렇게 몰아붙일 것을 미리 알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증거를 남겨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제 손안에 든 이 낡은 방석이 그저 추억이 담긴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남기신 제게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로 다 밝힐 수 있을 거야. 제 억울함, 어머니의 억울함까지 전부 다요. 어머니, 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건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이 낡은 방석 하나로 그들의 추악한 욕심을 응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일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군요. 제가 쥔 이 결정적인 증거가 오히려 더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손안의 작은 희망이 이제는 거대한 시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낡은 방석, 아니 사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열쇠였습니다. 그들이 어머니 유품이라며 코웃음 치던 방석 안에서 나온 작은 쪽지, 거기 적힌 내용은 그래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처럼 검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살아생전 겪었던 억울함들을 고스란히 담아 제게 남기신 거였어요. 단순히 재산을 나눠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어떤 봉변을 당하고 어떤 수모를 겪으며 살아오셨는지 그 끔찍한 진실들이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마치 제가 그 모든 걸 다시 겪으라는 듯이요. 시댁 식구들, 그래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황한 기색이라니 솔직히 속으로는 짜릿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끌어올라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아버지의